의료계 한 이슈를 쉽게 설명드리는 이재갑의 메디칼 쇼크 진행을 맡고 있는 이재갑입니다. 오늘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연준석 교수님을 모시고요. 조금 희귀한 감염병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기생충 감염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 발전하면서 기생충 감염이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근데 기생충 감염의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회충이라든지 편충 뭐 이런 감염들은 많이 줄긴 줄었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희귀한 기생충 감염이 늘고 있거든요. 오늘 흥미진진한 기생충 감염에 대해서 염준석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의대 감염내과 염사입니다. 예, 저희가 너무 자주 불러가지고 힘들게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예. 교수님 기생충 환자도 많이 보시죠? 기생충. 네, 기생충은 뭐 여행과 꼭 여행 뭐 연관돼 있지 않더라도 이제 기생충이 우리나라 희귀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다 잊어버리셨죠. 학생 때 배우고 기생충 공부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이유로 자꾸 저한테 보내시는데 기생충 환자들도 가끔 진료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러니까 조금 많이 보는 환자 예전에 비해서 조금 기생충 감염병 조금 느는 측면인데 개회충 감염 환자 요새 좀 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은 뭐 밖에서 애들이 놀아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 걸려서 오신 분들 보면 그 생간 먹고 걸려서 오신 분들 상당히 많이 보는데 그런 개회충과 관련된 얘기 조금 좀 정리해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진료실에서 보게 되는 가장 흔한 기생충 빈도로 봤을 때 기생충 질환은 한 3가지 정도면 우리나라 이제 토착적으로 이제 간혹충이 제일 많으니까 간혹충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육회 드시고 감염이 되는 이제 무구조충 감염증 한 몇 미터짜리 이렇게 나오는. 소고기 육회를 먹어서 생길 수 있고, 네, 소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육회. 돼지고기는 유구조충인데 유구조충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없어진 거죠. 무구조충은 소고기랑 연관되는데 우리 육회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법 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회충이고요. 이 개회충 노출자분들은 이제 뭐 뭘 드셨는지 여쭤보다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간 복용력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사실은 이제 개회충이라고 하는 이 원충의 생활사로 보면은 간 섭취에서 감염되는 게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개회충 감염자들이 생간 섭취 후에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신기해요, 사실은. 일본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좀 관련이 있다. 그런 걸 처음 이제 리포트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간은 사실 개회충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생간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흥미로 뭐 고양이, 개, 닭, 타조 뭐 다양한 동물의 간을 섭취한 사례들을 좀 이렇게 봤는데 네, 타조로 이렇게 마을잔치 하셨던 경우가 있었는데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타조를 잡아가지고 마을잔치를 하셔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나눠서 드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간을 드셨어요. 왜 또 생간을 좀 왜 드실까요? 참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 오셨고 뭐 또 이렇게 용봉탕 같이 뭐 이런 자라 뭐 이런 것도 회도 먹거든요. 뭐 그런 거 했다가 또 뭐 집단 감염이 있어서 어떤 게 걸리시나요? 그런 분들은? 그거는 이제 트리키넬라라는 건데 트리키넬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섭취 후에 감염되는 기생충 질환이 있는데요. 근데 개회충은 그런 다양한 동물의 생간을 섭취했을 때 발생을 하고 또 굉장히 호상구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호상구라는 게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서 장기 침범하게 되면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써야 되고 아시다시피 그런 사례들이 이제 좀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간은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이 먹어요. 뭐 유튜브 보시면 막 생간 요리하는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동물의 생간은 이제 생식하게 되면 꼭 개회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원래 인체에 들어오면 안 되는 기생충의 감염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간 섭취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육회도 뭐 대부분 괜찮겠죠. 근데 이제 일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무구조충이 있고 무구조충은 사실은 건강에는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뭐 본 분 중에 마라톤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근데 이제 그래서 전혀 저보다 훨씬 건강한 분이었죠. 다만 이제 항상 뭐가 나왔던 건데, 아니면 이제 굉장히 긴 게 저희가 최장 보통 18m. 촌충이라고 했었던 게 이제 18m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놀라시는데, 예. 네, 뭐 치료는 아주 허탈합니다. 약 하나를 먹으면 끝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생식하는 거를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뭐 기생충으로 하자면 뭐 또 더 여러 가지 있죠. 네, 이렇게 식사에 방해가 되는 다양한 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든지 좀 익혀 드시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희귀질환을 말씀드린 대로 가면 그래도 기생충 질환이 그래도 이렇게 빈도가 적지만, 사실은 이제 뭐 저개발 국가들이겠죠.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데로 갈수록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죠. 대도심은 문제 없겠지만 뭐 시골로 들어갈수록 조심하셔야 되고, 예전에 우리나라에 뭐 회충 막 이런 거 있던 건 다 토양 맥에서 기생충 질환이잖아요. 거름으로 인분을 거름으로 쓰고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사이클에 돌던 건데, 이제 그런 걸 안 하죠. 다 화학 비료를 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은 농법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권의 대부분에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 가면 이제 그런 통로로 감염될 수 있는 거죠. 야채 이런 걸 통해서 잘 씻혀지지 않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한 익힌 음식들. 그게 거의 모든 여행 의학에서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익혀 드시고, 과일은 꼭 깎아 드시고, 씻어 드시고, 안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주의사항이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염준석 교수님하고요, 기생충의 놀라운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희귀하기도 하고 가끔 얘기 들으면 되게 혐오스럽기도 한 그런 기생충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안전한 음식 섭취가 기생충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에 강조해 주셨거든요. 어떻든 안전한 음식 섭취를 통해서 기생충 감염도 예방하고 또한 건강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오늘 마치고 다음번에 더욱더 유익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